코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빈님. 자, 오늘도 우리 둘이 네. 음성으로 얘기를 나누게 됐네요. 요즘 제 외모 성숙인데, 이럴 때 좀 화면에 나와야 되는데, 나중에 비수기일 때 또 스튜디오 가는 거 아닌가? 저희 또 우리 또 대표님께서 오늘 또 다른 용무로 인해서 또 빠진다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가볍게 이렇게 음성으로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네, 좋습니다. 오늘 일단 그 메인 주제들로 들어가기 전에 네. 우리 코치님의 근황이 음, 삼성역 근처로 이제 다시 이제 거처를 옮기신다고요? 네, 정확히 삼성역은 아니고, 이제 네, 다른 역입니다. 아직은 제가 뭐, 굳이 상호 이제 얘기해서 네, 홍보하고 싶진 않고요. 네. 하지만 제가 삼성동에 아카데미를 차리게 됐는데, PD님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네. 이 얘기 해야죠. 네. 좀 짧게 뭐 PR을 조금 하자면, 요번에 가는 곳이 이제 도심 중심에 있는데 매우 깔끔하고 매우 높고 층고가 오, 그거를 둘째 치고 저는 일단 데이터 장비들을 한번 싹 갈아엎을 생각이거든요, 이번에. 어, 예, 거의 뭐 데이터 장비 끝판왕들을 집어넣을 생각입니다. 뭐 랩소도라든지 뭐 이런 장비들 말씀하시는 거죠? 랩서더는 장난감이죠. 어, 예, 이제 한번 구경 가봐야겠네요. 네, 그러니까요. 저도 뭐 사실 더 이상 이 야구 코칭에 있어서 조금 더 신뢰되는 코칭을 하기 위해선 이 데이터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절실히 그동안 느껴왔고, 어, 또 그게 사실이고, 그쵸. 항상 이런 걸 부인하면서 무조건 내 말을 따라야 잘 된다, 이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저는 하고 싶진 않거든요. 그쵸. 그리고 뭐 제가 좀 첨언을 하자면 네, 뭔가를 깨닫거나 알고 있는 사람이 뭔가를 잘 모르거나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지식을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럴 때 이 차이가 지식의 간극이라고 보면 네, 알고 있거나 깨달은 사람은 자기는 잘 설명한다고 하지만 네, 배우는 사람은 전혀 모르거든요. 맞아요. 그런 상태에서 야, 넌 왜 몰라? 이건 특히나 야구나 스포츠에선 자기가 느낀 감을 설명하는 건데 네, 이게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는 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맞아요. 제가 그리고 요즘 그걸 더 느끼는 게 제가 아마추어 골퍼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 선수들의 마음을 절실히 느낍니다. 맞아요, 진짜로. 그래서 네, 어, 눈앞에 확실하게 숫자로 야, 너 네가 하는 거는 이런 결과가 나왔어라고 보여주면 네, 확실히 이해하기가 쉬워지는 건 사실이죠. 그쵸. 저는 또 코치님이 또 삼성 그쪽으로 가신다고 해서 네. 아니 삼성 라이온즈 출신이어서 굳이 삼성동으로 가시나.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냥 그저 좋은 물건이 있는지를 열심히 찾았고, 그 쾌적을 너무 중요시 여기는 저라서 쾌적한 환경. 그래서 네, 저도 항상 그런 거를 좋아했는데 왜냐하면 제가 사회인 야구 이런 것도 잠깐 해봤지만 네, 뭔가 주중에 뭐 회사 출근하기 전이나 회사 출근 이후에 간단하게 전철이나 차 타고 가볍게 가서 야구도 하고 배우고 이러고 싶은데 그렇죠. 대부분의 그 사회인 야구 레슨을 하는 대부분의 곳은 다 차를 타고 뭐 어딘가 멀리 가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그 접근성이라는 게 정말 야구의 그 저변을 넓히는데 첫 번째 방해 요소일 수도 있어요. 열악해요. 사실 우리나라 서울에서 뭔가 이걸 하려면 사실 경제적인 면도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지금 올인했습니다. 이 주식 투자에서 가장 하지 말라는 그 올인. 주식 투자에서는 올인을 하면 안 되지만 저는 뭐 제가 하고 싶은 어떻게 보면 꿈이었으니까 아, 일단 그 첫 발을 디딘 거죠. 저는 괜찮아요. 부디 우리 코치님이 대박이 나셔서 제가 거기 가서 알바를 할 수 있기를. 무슨 PD님이 거기서 알바를 해. 알바 써줘요. 아유, 그래, 저야 감사하죠. 네. 자, 저희가 쓸데없는 농담, 뭐, 그 네. 근황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일단 저희가 두 가지 좀 큰 주제와 두 가지 작은 주제인데 네, 작은 주제가 커질 수도 그리고 큰 주제가 작아질 수도 있어요. 네, 첫 번째는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팟캐스트에서도 살짝 소개해 드린 건데 얼마 전에 말로 홈런 포함한 사이클링 히트를 기록했던 롯데 오윤석 선수에 대한 기사예요. 네, 대단한 기록을. 그쵸? 저, 이게 경향신문 기사예요. 이 기사가 네, 김하진 기자의 기사인데 네, 오윤석 선수가 어, 참 여러 가지 뭐 그 좋은 습관을 들이려고 노력한 점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어요. 네. 그리고 오윤석 선수가 책을 읽었다는 거죠. 드문데 사실 선수들 중에 책 읽는 선수 정말 드물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뭐 맞아요. 여기 소개된 걸 보면 타이탄의 도구들 그리고 돌파력이라는 그 자기 계발서래요. 그쵸. 저도 다 읽었습니다. 이 책들. 그래서 이제 무작정 책에 나오는 조언대로 따라했다. 네, 그리고 운동하고 쉬는 시간에 컴퓨터만 하고 그랬는데 올 시즌에는 2군에서 시작할 때도 1시간 먼저 일어나서 어떤 연습을 중점적으로 할 건지에 대해 하루를 시작했고 일단 책을 보는 습관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변화가 생겼다고 해요. 이거는 사실 정말로 본받아야 됩니다. 그쵸. 이 선수 지금 제가 알기로 오윤석 선수가 올해 30살이고 내년이 이제 31살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윤석 선수가 분명히 엄청나게 간절했을 거예요. 그죠. 예, 기존에 안치홍 선수라는 대단한 선수가 영입이 됐고, 그래서 본인의 이제 올 시즌 시작하기 전부터 뭔가, 개가 짖네요? 네, 안녕? 예, 아무튼, 뭐, 간절하는 와중에 포기하지 않고 무언가 본인이 돌파구를 찾은 거잖아요. 그쵸. 네, 본인이 분명히 이건 누군가가 조언해주기보단 찾다가 제가 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제 사례랑 너무 똑같아, 지금. 맞아요. 그래서 저도 네. 아까 사전에 우리가 얘기했을 때는 말씀 안 드렸지만 오윤석 선수가 나이가 30이라는 얘기를 듣고 저도 그 생각을 조금 했거든요. 네. 딱 제가 30살 들어가는 해에 이랬거든요. 아, 너무 그 마음이 이해가 되고. 왜냐면 이제 이거가 아니면 뭔가 이제 끝나겠구나 하는 두려움. 그쵸. 사람이 절박하니까 올바른 길을 가더라고요. 그때 당시 저도 뭐에 홀린 듯 그랬었어요. 책 읽고, 수면 잘 취하고, 야구를 어떻게 할지 명확하게 목표를 잡고, 그렇게 준비를 했던 30살을 맞이했던 해가 기억이 나네요, 저도. 제가 직장을 다닐 때 조금 나이 어린 아직 직장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는 어린 친구들 한 23살, 4살 이런 친구들과 만날 기회가 좀 많아요. 네, 왜냐하면 야구 관련한 일들은 누구나 하고 싶어 하니까. 좀, 그럼 이제 그런 친구들에게 항상 그 얘기를 하는 게 29살 때까지는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해라. 음, 다만 30이 되면 그땐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잘할 수 있는 길을 찾아봐야 된다. 그럼 적어도 28, 9살 땐 30살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쉽게 얘기를 하곤 했는데 네, 이건 보통의 사회인일 경우 하지만 야구라는 특히나 이런 엘리트 스포츠를 하는 선수들이 30이라는 지점이 굉장히 좀 변곡점이 많은 딱 그 지점이잖아요. 그쵸. 자리를 잡지 못하면 정말 어떻게 내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네. 저는 그때 우리 코치님의 기분을 과거에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 다시 한번 들으니까 오윤석 선수가 어떤 심정일지 조금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때 제가 30살 때 느꼈던 감정, 그리고 제가 야구를 그만두고 딱 느꼈던 감정, 요런 뭔가 인생에 그런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딱 이게 뭔가 사람이 확 바뀌는. 아, 네, 그런 게 왔을 때, 이 우리 예체능은 또 운이 또 요소를 또 하거든요. 그쵸, 그쵸. 이게 운이 또 큰 요소를 해요. 또 그때 당시에 제가 그때 그렇게 준비해가지고 최고 컨디션이고 최고 좋을 때
그때 당시 용병이 알아서 혼자 알아서 짐을 싸고 가졌어요. 어, 예, 알아서 가졌어. 예, 그러면서 저한테 기회가 오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오윤석 선수도 보면 지금 이렇게 어떻게 운 좋게 운이라고 이제 안치홍 선수에겐 조금 안 좋은 얘기지만 그쵸. 어떻게 기회가 온 거잖아요. 그쵸, 그쵸. 저는 그래서 항상 이제 제 선수들한테도 하는 말이 뒤에서 기 센 놈이 결국 기가 세면 어떤 누군가가 다치거나 이렇게 알아서 그 자리를 비운다. 자리가 네, 만들어지는군요. 기가 그만큼 세져야 된다. 막연하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자, 그리고 이게 결국은 저는 오윤석 선수의 이 기사에서 봤을 때 결국 오윤석 선수가 만들어낸 건 저는 책이라는 방점보다는 루틴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본인만의 루틴을 본인이 스스로 만들어 갔다라는 점이 매우 놀라워요, 저는. 이게 네. 솔직히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윤석 선수한테 실례일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스타급이 된 선수들은 자기만의 루틴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선수들이 많더라고요. 이미 가져졌죠, 그 선수들은. 그쵸? 근데 그랬기 때문에 갔어요, 거기까지. 아직 그렇게 되지 못한 선수들은 루틴의 중요성, 그러니까 솔직히 루틴보다 지금 당장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간절한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그렇죠. 매우 근시안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쵸. 그래서 루틴 아주 작은 거부터 맞춰 나가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지금 당장 내가 뭔가를 보여줘야 돼. 여기에 지금 천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우리 코치님의 루틴은 어땠을까? 아, 저의 루틴은 사실 이제 30살, 이 루틴도 제가 그 29에서 30살 넘어갈 때부터 시작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어, 정말 늦었죠. 그쵸, 그쵸. 그러니까 그때는 시행착오였고, 루틴이 완전히 정립됐을 때 제가 딱 은퇴하는 32살이었어요. 그때는 음, 어땠냐면, 1, 2군 뭐 둘째 치고 무조건 연습 시간 3시간 전에 야구장을 나갔어요. 어, 그렇게 해서 제가 했던 건 일단 폼뮬러로 몸을 풀고 그리고 치료실을 혼자 가서 트레이너가 없었겠죠. 제가 네.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어떤 매뉴얼을 조금 하고 그리고 운동을 또 들어가고 보강 운동 들어가고 그리고 내가 이제 그날 할 훈련을 미리 했어요. 음, 예. 근데 이런 루틴들이 1군에서는 사실 좀 원활했어요. 왜냐면 오후 훈련이니까. 그쵸. 예. 근데 이제 2군은 9시 훈련을 하거든요, 대체적으로. 진짜 일찍 가야 되잖아요. 저는 6시에 갔습니다. 6시에 야구장 문을 제가 열었어요. 아, 아직도, 아직도 기억나. 6시에 문을 혼자 열고 그 익산 야구장. 그때 분위기 좋았지. 익산 야구장 혼자 분위기 막 문 안 열어주면 걔 전화해가지고 매니저한테 키 어디 있냐 해가지고 저 때문에 키를 막 어디다가 놔두고 일부러 그랬거든요. 아. 예, 혼자 라카룸 들어가서 혼자 라카에서 딱 뭐 씻고 딱 준비하고. 그래도 뭔가 하겠다는 선수가 있으면 그게 한 명이라도 맞춰는 주려고 노력은 하네요. 그냥 잘못 생각하면, 야, 주접 털지 말고, 예, 그쵸. 아니, 그 이런,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사실. 근데 뭐 사실 저는 그런 거 개의치 않으니까 제가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저는 그래서 지금 이 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이게 열심히 하고 싶어도 주변에 눈치가 보이니까 그냥 흘러가는 선수들도 있거든요. 제가 20대 때 그랬어요, 사실. 아, 뭐 할 때 멋져 열심히 하는데 하면 옆에서 막 야, 뭐 그렇게까지 해? 혹은 뭐 그렇게 해봤자 의미 없어. 뭐 이런 얘기들, 이런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사실 대개거든요. 저도, 대부분이잖아요. 저도 그 비슷한 얘기 해요. 뭐냐면, 제가 주변 분들과 얘기할 때, 주변에 뭐를 해도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랑은 관계 끊어라. 그냥 쌩까야 돼요, 무조건. 예. 그냥 멀리 해라. 네, 그런 곁에 사람들이랑 둘 있으면 필요가 절대 안 없어요. 된다. 네, 곁에 둘 필요가 없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저의 그때부터 인생 철학이거든요. 저는 원래 쓸데없는 인간관계를 많이 가졌었는데 이제는 진짜로 저한테 저를 뭔가 부정적으로 보거나 저를 부정적으로 보거나 그런 사람들은 무조건 멀리합니다.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데 좋은 얘기를 하고 좋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만 있어도 잘 될까 말까예요. 그래도. 그쵸, 그쵸. 네.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그렇게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그런 행동을 하면서 결국 팀에서도 인정을 했고, 제가 이제 팀 워밍업은 따로 안 했거든요. 제가 그러는 걸 감독님이 인정을 해줬어요. 그때 당시에. 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2군 최고참 수준이었으니까 그때 당시에 그쵸. 거의 나이로는 뭐 두세 번째였었거든요, 제가. 근데 지금, 그러면서 네, 말씀하십시오. 제 후배들도 저의 루틴을 따라하는 후배들이 있었어요. 어, 저의 그런 영향을 받았던 거죠. 저는 그걸 보면서 오히려 선배로서 내가 이게 선배가 해야 될 행동이구나. 아, 이런 것도 느꼈었어요. 저는 지금 진짜 두 가지 측면에서 매우 놀란 게, 네. 첫째는 한 명의 선수가 아침 일찍 이 문 열어줘, 키 어딨어, 그래서 그 키를 어디다 둬야 하고,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유, 야, 주접 떨지 말고 제 시간에나 나와. 이런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김동훈 코치가 선수 시절에 뭐 최고참이건 최고참이 아니건 간에 그런 연습을 퓨처스에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감독이 인지를 하고 그 부분에서 인정을 해서 그 시간을 빼준다는 것 자체가 저는 우리 얘기를 들어주시는 분들에게 꼭 알려드렸으면 좋겠는 게 KBO 리그 그리고 퓨처스 리그 모든 사람이 쓰레기고 모든 게 다 개판은 아니라는 거. 이 점을 좀 알려드리고 싶네요. 아유, 그럼요. 다 그러진 않아요. 제가 운이 안 좋았어요. 아,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운의 여지도 있다. 그쵸, 그쵸, 인복, 그냥 인복이라 그러잖아요. 그쵸. 이거는 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맞아요, 맞아요,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천운이에요, 내가 봤을 때. 그거를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지. 저는 오히려 야구 그만두고 그런 사람들을 계속 만나는 것 같아요. 이게 네. 저도 이제 가끔 뭐 어쩌다 한 번씩 뭐 대학교나 뭐 어딘가 이제 강연 요청이 오면 어쩌다 한 번씩 가서 이제 할 때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운의 존재를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BABIP 얘기도 이제 해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음, 네. 항상 덧붙이는 말이 있어요. 운의 존재를 인정하라는 건 내가 할 수 있을 만큼의 노력을 하고 그 다음은 운이다라고 생각하라는 거지. 바로 그거죠.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나는 운이 나빴어. 나는 운이 안 좋아. 이거는 자포자기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대화를 할 그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운의 존재를 인정을 하고 하면 정말 이 후자로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멍청한 거죠, 사실. 그렇죠. 네. 그거는 멍청한 거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열심히 노력하고 이렇게 했는데 결과가 안 나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위안이 되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 운이 안 좋았다. 그래, 너는 사람을 못 만났다. 이런 어떻게 보면 위안? 그렇죠. 그리고 네. 운이라는 건 내가 운이 정말 내가 할 노력을 다 했는데 정말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잘 안 됐다라고 하면 운이 나빴을 수도 혹은 연습 방법이 틀렸을 수도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어요. 근데 운이 나쁜 거라면 나쁜 운은 언제든 다시 좋은 운으로 돌아와요. 이것도 결국 사이클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실망하지 말고 지금 그 상태를 유지하면 운은 돌아온다. 자포자기하지 않고 주저앉지만 않으면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 전 뭐 이런 얘기를 정말 학생 선수들한테 꼭 해주고 싶어요. 네, 오윤석 선수 같은 이런 좋은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쵸. 이런 것들이 기사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사실 더 심층적으로 더 얘기를 심층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어. 디테일하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뭐 그런 얘기 별로 안 궁금해하니까. 제가 여기서 또 이제 정말 쓸데없이 궁금해지는 건, 자, 루틴은 루틴인데, 네, 이, 우리가 또 징크스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코치님은 징크스가 있었나요? 아, 징크스. 저는 따로 사실 이거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징크스는 없었어요. 안 어, 만들었어요. 아예 애당초. 근데 이제 그건 있었어요. 긍정적인 건 있었어요. 이걸 어, 하면 잘 된다. 뭐 어떤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말이 조금 다른데 같은 네,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건 전혀 만들지 않았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하면 잘 된다. 이런 거는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홈런을 쳤으면 네,
그 다음날 오늘 먹은 거 똑같이 먹죠. 어, 어떻게 보면 순서도 똑같이 먹어요. 아, 이건 징크스잖아, 어떻게 보면. 그쵸, 근데 그쵸, 그쵸. 좋은 징크스지. 아, 하면 잘 되는 거니까. 요거 좋네요. 예, 저는 생각이 전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징크스는 이게, 엄청 많았어요, 사실. 근데 좋은 쪽만 있었어요. 맞아요. 이게, 뭐 하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이건 주변 사람들에게도 되게 마이너스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 하면 좋아, 저거 하면 좋아는 주변 사람들도 플러스가 돼요. 왜냐하면, 야, 쟤 저거 하면 잘할 수 있어. 도와주자가 되지만, 야, 저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이러면 주변 사람들도 위축돼요. 맞아요. 자꾸 신경 쓰고 거슬리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야, 맞아요. 이게 징크스를 만들어도 나에게 긍정적인 징크스를 만들어라는 것도 되게 좋은 얘기네요. 그럼요. 이거는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저도 맞습니다. 예전에 책을 읽다가 네. 이런 어떤 책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거기 책에 나오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런 얘기를. 아, 어렸을 때 제가 그걸 보고 그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얘기입니다. 제가 솔직히 저는 징크스 얘기를 되게 유머로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너무 이거. 좋은 얘기로 나와서 당황했어요, 지금. 아, 그래. 좋은 얘기인가요, 이거? 정말 좋은 얘기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러네. 우리가 징크스 하면 하지 말아야 될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좋은 징크스. 이건 되게 바람직한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어린 선수들이 꼭 그런 징크스를 많이 많이 만들어줘서 곧 이게 루틴이 돼요. 그쵸. 좋은 징크스들이 많이 쌓이면 이게 루틴이고 습관입니다. 이걸 그래서, 명심하시길. 그래서 이치로가 매일 똑같은 걸 먹잖아요. 바로 그거죠. 근데 저는 뭐, 루틴이나 징크스 다 좋은데, 매일 똑같은 거 못 먹을 것 같아요. 다행히 제가 매일 야구를 잘하지 않아서 저는 다양하게 먹었어요. 참, 이게 흔한 말로 우픈 얘기네요. 웃기고도 슬픈 얘기. 자, 그럼 저희가 어쨌든 첫 번째 주제는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은 일단 제가 오늘 정말 이거는 우리가 많은 얘기를 나누지 않더라도 네. 소개는 해드리고 싶다. 음, 라고 했던 게 이제 토미존 수술에 관련한 얘기예요. 팔꿈치 수술이죠. 그렇죠. 요즘은 뭐 거의 뭐 필수 코스. 네, 여기서 보면 이게 미국의 의학 저널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 의학 저널에서 나온 얘기도 결국은 더 암이라는 디암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그 책에 나온 내용들이 꽤 많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뭐냐 하면 여기서는 토미존을 거의 바이러스라고 표현했어요. 음, 이게 야구계의 전염병이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 스포츠 의학 저널에서 한 얘기가 뭐냐면 미국 고등학교 야구 선수가 1974년부터 2012년까지의 이 구간을 보면 엄청나게 늘었네요, 진짜로. 10년 전보다 5배나 증가했대요. 네. 그리고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정형외과 전문의인 제임스 앤드류 박사가 언론하고 한 인터뷰에 따르면 어깨와 팔꿈치가 아파서 자기 병원을 찾는 고등학교 투수의 숫자가 10년 사이에 10배가 늘었대요.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또 비슷한 예가, 어, 저희 야반도주를 같이 하는 손윤 선생님이 해주신 얘기에 의하면, 일본 한 중학교에 투수가 20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16명이 팔꿈치 수술을 했대요. 와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통 혹사라고 하면 고등학교의 혹사를 얘기하는데, 이미 초등학교, 중학교에 혹사가 시작이 됐고, 그때 수술을 받고, 고등학교에서는 오히려 재활을 해야 되는데 더 던지게 되는 이런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런 게 이제 모두 근시안적인 사고에서 그렇죠. 이게 당장에 던지고 싶고 당장에 경기를 나가야 되고 뭐 이런 마음가짐들이 이런 결과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소개된 걸 보면, 네. 토미존 수술이나 이런 뭐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얘기들이 좀 나와요. 근데 네. 첫째가 본인의 최대 힘으로 공을 던지기 전에
몸을 제대로 만들어라. 네. 그리고 둘째가 스로잉 전에 올바른 방법으로 워밍업을 해라. 그리고 이 올바른 방법의 워밍업이라는 건 J밴드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우리하고 협동조합에서 뭐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죠? 그렇죠. 어깨와 팔꿈치에 다이내믹 워밍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결국은 J밴드가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이 스포츠 의학 저널에도 나오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셋째는 어린 나이일수록 구속에 관심을 두지 마라. 이야, 이거 정말 어려운 얘기네요. 이거 진짜 어렵잖아요. 그리고 넷째는 투구수에 맞춰서 충분히 쉬어라. 그래서 이게 미국 리틀리그 협회 가이드라인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정말 어려운 거네요. 그렇죠. 14세 이하 선수가 66구 이상 던지면 4회를 쉬어야 되고요. 얼마나 던지고 싶겠어요, 그 나이에. 사실. 그렇죠. 거의 어린애들은 근시안적 사고의 끝판왕들인데. 지금 당장 해야 되잖아요. 당장 아니면 안 되는데, 얘네들은. 그래서 51구에서 65구는 3일, 네. 36구에서 59는 이틀, 그리고 21구에서 35구는 반드시 하루.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메이저리그하고도 다 연관이 돼 있다고 여기에 소개되어 있는데 미국 정형외과 스포츠 의학회에서는 얘기한 바에 의하면 커브를 만 14세, 슬라이더를 만 16세에 던질 것을 권장한대요. 와우.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완벽히 지금 나와 있어요. 미국은 그렇게 조사를 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조사는 뭐 사실 뭐 딱딱딱 만들어낸 데이터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추가로 소개된 게 놀란 라이언이 고등학교 때 처음 투수를 시작했고, 그리고 메디슨 범가너는 만 16세 때까지 커브를 던지지 못하게 만들었대요. 그때 코치가. 메이저리그 최고의 커브로 던지는 자완 투수인데. 그리고 또 스티븐 네. 앨리스 코치에 의하면 토미존 수술을 받지 않은 메이저리그 투수들의 상당수가 만 13세에서 14세 전까지는 페스트볼과 체인지업 외에는 다른 구종을 던지지 않았대요. 그렇군요. 좋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좀 국내에 좀 더 많이 소개돼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여기 이 저널에서 나온 얘기 중에 이제 찬성하는 부분도 있고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네, 반대는 어떤 건가요? 일단 예를 들어서 지금 수술이 네. 1996년도에 비해서 지금 거의 막 몇 배야? 이 정도면 어마어마하네. 다섯 그쵸, 배 이상, 그쵸. 10년 전보다 늘었단 말이에요. 그쵸. 이거는 일단 토미존 수술의 성공 사례가 너무 많아져서 아, 수술에 대한 거부감이 덜한 거죠. 이제는 덜한 거죠. 이제는 뭐 이거는 사실 그냥 거쳐가는 거다. 이런 인식이 많단 말이에요. 그쵸. 오히려 토미존을 하면 공분이 더 빨라지고 음,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이 수술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되돌려 생각해 보면 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네. 이 토미존을 하면 그냥 선수 생명이 끝나는 수준이었어. 맞아요. 인, 처음엔 인, 그랬어, 처음에. 네, 인식이 그랬어요. 근데 요새는 사실 이거 하면 볼 스피드 더 빨라지고 사실 그냥 거쳐가는 뼈조각 수술 정도의 그쵸, 인식이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그래서 이 수치는 사실 너무 자극적으로 표현한 게 아닌가.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사실 토미존 수술 뭐 수술대에 오르는 선수들이 막 그렇게 뭐 대단하게 위험하고 막 그런 수준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의학 기술이. 이게 그럴 수 있어요. 그냥 뭐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남자건 여자건 쌍꺼풀 수술을 성형 수술이라고 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토미존 수술도 야구 선수에게 뭐 아프면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받아들여지는 거죠. 네. 어, 그리고 네,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그 어린 나이에 만들어 놓은 매뉴얼들. 네, 너무 어려워요. 이거 지키기. 아까 얘기했지만 어린 선수들은 계속 하고 싶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코치를 하다 보니까 요즘 이제 우리나라 아마추어를 많이 경험했잖아요, 이제. 그쵸. 경험해서 느낀 건데 초등학교, 중학교는 냉정하게 학교에서 야구를 안 하는 게 답이에요. 음, 저도 예전에는 그냥 경기수를 많이 나가면 좋다.
저는 타자들도 투수는 사실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했지만 타자들은 저는 경기 나가는 게 좋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젠 타자도 반대예요. 왜요? 안 좋은 안 좋은 뭐라 해야 될까? 습관? 그리고 음, 이 공격적이지 못한 태도. 뭐 이런 음, 것들이 그때 다 생기더라고. 제가 아, 경험해 보니까 요거 깨트리기가 진짜 어려워요. 보통, 그리고 네, 좋은 말씀해 주십시오. 사례들을 보면 네, 손흥민 아버지가 네. 손흥민 선수를 중학교 때까지 경기를 안 내보냈다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그렇게 우리나라 선수들하고 다르게 과감한 플레이, 그리고 창의적인 패스, 슈팅 음,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시합에 나가지 않으면서 상상력을 부풀렸군요. 상상력과 개인 스탯을 올렸죠. 아, 저는 그거를 요즘 권투로 많이 비유하는데 이제 일반인들이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싸움 시작 이러면 진짜 어떻게 보면 개싸움이란 말이에요. 그쵸. 나는 주먹을 직선으로 뻗는다고 생각하지만 엄청 아니란 말이에요. 돌아서 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권투 선수들을 비유하면 권투 선수들이 그 스파링에 올라가서 올바른 반응으로 주먹을 날리려면 정말 1년 혹은 2년 동안 줄넘기와 러닝 그리고 샌드백 그리고 뭐 이제 섀도우 복싱이라 그러죠. 이런 거를 음, 거치고 스파링을 해도 이게 또 마음처럼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같이 반응 스포츠 저는 요즘 계속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반응을 해야 되는 이제 스포츠들은 정말 그 과정이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어, 네, 제가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권투 선수들 앞에 가면 정말 한없이 작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작아지죠.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넘어서지 못하는 벽이야, 어떻게 보면. 이 아주 일반인들이 전문가를 절대 넘지 못하는 영역들이 어떻게 보면 반응 스포츠란 말이에요. 제가 네. 그 여담을 한마디 좀 드리면, 제가 중학교 때 권투를 배운 사람과 권투를 배우지 않고 싸움만 잘한다는 친구가 싸움을 하는 걸 봤거든요. 바로 옆에서. 아, 그래요? 진짜 전 깜짝 놀란 게 권투를 배운 친구가 그 눈을 주먹 뒤에서 계속 보고 있으면서 날아오는 주먹을 다 피하면서 잼만으로 8방을 얼굴에 적중을 네. 시키면서 맞은 친구가 주저앉는 모습을 본 이후에 저는 그거를 전문가의 영역과 그쵸. 아마추어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근데 이제 저는 우리나라는 사실 전부 다 전문가의 영역을 바라고 준비를 하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상대적인 괴리감이 있는데 저는 이제 전문가를 키우는 코치로서 전문가가 되려면 그러한 과정, 그런 환경 속에는 안 들어가는 게 음, 당장에 스파링을 나가게 하는 그런 환경이잖아, 한마디로. 그렇죠. 그렇죠. 네, 올바르게 주먹을 피하고 올바르게 주먹을 날릴 수가 없어. 그쵸. 그쵸. 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면 정말 우울한 얘기긴 한데 오히려 안 하는 게 득이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그, 지금 이 토미전 수술의 얘기도 보면 어린 선수들일수록 뭐 이렇게 제어를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사실 맞아요. 맞는데 올바른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올바른 투구, 그쵸. 제구력을 배워라. 올바른 뭐 몸스윙을 배워라. 사실 이거는 정말 적극적으로 빠른 공 스피드 뭐 중요하지만 이 올바른 스윙을 배우면 나중에 이제 본인이 열심히 먹고 열심히 훈련한 만큼 몸이 커질 거면 커진 만큼 구속은 돌아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초등학교의 시기를 정말 야구부가 당연히 존재는 해야 되겠고 이걸 시합이라는 형태보다는 다른 형태로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게 이렇게 수많은 제한을 두는 것보다는 훨씬 효율적이겠네요. 그렇죠. 제일 좋은 건 학교에서 뭔가 성적이나 이런 거에 대한 프레스가 없어지고 감독 코치들도 마음이 편해지면 이제 좀 더 전문적인 아카데미를 보내고 또 이제 사실 우리나라 아카데미 중에 막 전문적이지 않은 아카데미도 많아요. 그쵸. 진짜 뭐 데이터 기기 하나도 없이 오로지 코치의 코칭으로 하는 어, 그냥 그, 사실 학교랑 다른 게 1도 없는 그게 사회야구 선수들이 가는 대부분의 레슨장이 그렇죠. 아무런 장비가 그죠? 없이.
그게 아마추어 영역이에요, 제가 봤을 때. 아, 그쵸, 그쵸. 그거는 이제 뭐 거기에 서비스에 뭐 관한 거니까 그거는 제가 어떻게 터치할 수 없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학교에서도 편해지면 선수들은 당연히 좋은 시스템으로 내가 선수를 할 것 같으면 음, 선수가 아니면 그냥 학교에서만 즐기면 되고 내가 능력이 부족하면 그냥 학교에서만 내가 야구부 소속으로 약간 훈련 이제 체육 활동을 하는 거고 아니고 내가 진짜 야구 선수를 할 거면 정말 좋은 거라면 다 가야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그 우리 코치님이 얘기한 부분과 뭐 일맥상통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과거에 이제 한 2000년대 한 초반, 한 2005, 6년쯤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왜 한국에는 미국처럼 뭐 유니콘이 되는 기업들이 많이 안 나오고, 왜 스타트업에 사람들이 도전하지 않느냐, 막 수많은 얘기들이 나왔을 때 굉장히 근본적인 얘기를 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 얘기가 이런 내용이에요. 미국에는 미국 가정의 특성상 항상 차고가 있다는 거예요. 네. 대부분의 집이 거의 다 차고를 갖고 있었대요, 과거에는. 그러면서 애들이 좀 어렸을 때는 부모와 같이 있지만 이제 10대가 되면 그 창고가 그 10대가 된 그 집 뭐 딸이나 아들 혹은 그 친구들과 모이는 장소가 된대요. 재밌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 안에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자기들의 상상력이나 꿈을 부풀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차고라는 공간, 그 흔히 말하는 게러지라고 표현도 하는데 그런 공간 자체가 존재하는 것. 그러니까 10대 때는 나만의 공간, 나만의 상상을 부풀릴 수 있는 닫힌 문이 있는 곳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고를 칠까 봐 문 활짝활짝 열어놓는다고 해서 사고를 안 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이것도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초등학교라는 이 1학년부터 6학년 때까지 근데 보통 솔직히 초등학교 야구는 빨라야 3학년부터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3, 4, 5, 6, 4년 혹은 4, 5, 6, 3년인데 이 기간 동안에 미친 듯이 시합을 출전시키고 성적을 내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코치님이 말씀하신 근데 이 얘기는 아마 들으시는 분들은 너무 공격적이라고 생각하실 거지만 무조건 없애! 이 얘기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는 그렇죠. 얘기가. 맞아요. 가급적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네. 뭐, 지금 손흥민 선수의 사례도 생각을 해보면, 이 초등학교의 기간만이라도 이 선수가 몸을 만드는 데 충실하게 하고, 본인은 시합에 나가면 어떻게 하겠다는 상상력을 계속 만들어내는 게, 이 선수가 정말 대단한 선수로 자랄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거라는 전 느낌을 받았거든요. 맞습니다. 우리 코치님 오늘 너무 좋은 얘기 하시는데, 우리 역시 사람은 쉬어야 돼, 이래서. 뇌가 살아났어요. 아, 한가위 그게 연휴 아니고 동안에 너무 좋은 얘기 하시네. 오늘 주제가 좋았어요. 아까 미팅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제 아, 오늘 주제가 정말 좋았어요. 그냥 보자마자. 그죠. 수많은 규칙을 만들어서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안 해보는 것도 방법이죠. 맞아요, 사실. 요즘은 제가 뭐 자꾸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 선수들 어린 선수 보니까 안타깝더라고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다칠 것 같은데 막 이런 마음이 있어 아, 그냥. 차라리 근데 이제 하나같이 하는 말이 내일 학교 가면은 이렇게 해야 돼요. 아, 학부모가 내일 학교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그래서 내가 차라리 요즘은 좀 강하게 얘기해요. 그냥 가지 말라고. 아니 그거 뭐 중요하냐고 내일 경기. 그러니까 막 이렇게 얘기해요. 요번 다음 주에 경기가 있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 저는 이제 야구기를 그만두고 야구기를 떠난 입장에서 정말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은 그 하찮은 조그만한 대회를 그쵸, 너무 그쵸, 중요시 여기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 노파심이죠. 어떻게 보면 다 지나고 나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쵸, 그쵸, 네, 그냥 사실 뭐 근데 이제 그 선수들에게 그런 하나하나의 대회가 너무 소중할 거란 말이에요. 또 물론 거기서 추억이 생길 거고. 그쵸.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함부로 할 수는 없으니까 뭐 이거는 사실 선택의 사항인 것 같아요.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을 전 좋아하거든요. 그쵸, 그쵸. 그래서 뭐 대회 다 나가고 어릴 때 그렇게 많은 경기를 치르고 또 그만한 그것도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쵸.
거기서 얻어진 경험들이 나중에 값진 경험이 될 수 있는 거고, 이제 몸 열심히 만들고 좋은 기능을 만들어서 나중에 선보이는 선수들은 또 거기에 집중해서 나중에 빵 해야 되는 거고, 그쵸. 거기에 대한 책임은 만약에 빵 못했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도 본인들이 하는 거고. 예, 자꾸 이런 게 아, 딱 떳떳해지면 나중에 핑계대는 어른으로 안 커요. 근데 대부분 그쵸, 막 그쵸, 이게 구성이잖아요, 사실. 이래서 그쵸. 저랬다. 과거에 그래서 그랬다. 저는 정말 싫어하거든요, 이거. 아, 결국 모든 맞아요.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자꾸 누구 때문에, 뭐 환경 때문에, 뭐 이런 얘기들을 안 하는 사람으로 야구계에 특히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특히. 그쵸. 야구계 사람들은 막 뭐만 하면 핑계예요. 보면은 자꾸 아, 이래서 저랬다 저래서 저랬다가 너무 많아요. 야구계 사람들이. 제가 다른 이제 스포츠 선수들도 조금 알고 밖에 사회에 있는 사람들 얘기해 보면 그러지 않더란데 꼭 야구계에 있는 잘 안 됐던 선수들이 꼭 그거를 그렇게 핑계를 많이 대고 곧 그 핑계가 오히려 여기 권위 의식으로 변하고 그거를 어, 감추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아, 저희가 토미존 수술 얘기를 하다가 정말 좋은 얘기였던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을 저도 어디선가 다른 형태로 들었을 텐데, 이렇게, 전 되게 오늘, 이게 진짜 좋은 얘기다라고 생각했던 게, 그래, 우리가, 마치 이 얘기를 잘못 들으면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 초등학교에서 시합 안 하는 게 말이 돼?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길어야 3년이에요. 4학년, 5학년, 6학년이에요.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1학년부터 어른들한테 6학년이 짧은 기간. 아니고, 그쵸? 맞아요. 매우 짧은 기간에 시합 1년에 한 번만 해. 그러니까요. 야, 근데 진짜, 맞아요. 너무 좋은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해보면 태어나기를 야구 선수로 태어난 게 아닌데, 그렇죠. 야구를 시작하고 계속 던지기 하고 계속 치기 하고 이게 과연 도움이 되느냐는 거죠. 그런 선수들이 간혹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야구 선수. 그쵸. 어쩌다 한번 네. 천재들. 네. 유현진 약간 이런 선수들 있잖아요. 네. 그런 이, 이 얘기는 너무, 너무 좋은 얘기여서 제가 오늘 그 편집하면서 방점을 크게 찍어 놓겠습니다. 이런 주제는 사실 우리가 스튜디오에서 얼굴 내놓고 해야 되는데 아쉽. 괜찮아요. 우리가 다음에 또 한 번 해도 저희 얘기를 들어주시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어, 또 해도 됩니다. 그래요. 자, 그럼 토미존 수술에 관한 얘기는 뭐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이제 다음 얘기는 두 가지 작은 얘기들이 있는데 뭐 뻔한 얘기입니다. 뭐 박용택 선수에 대한 얘기. 네. 근데 전 박용택 선수에 대한 얘기에서 이제 코치님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도 좀 있었고요. 네. 뭐냐면 박용택 코치와의 인연이 있는지,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박용택 코치와 이제 박용택 선수와 김용달 코치에 대한 요 사연이 되게 재밌는 그 또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있더라고요. 재밌네요, 이거 근데 예, 진짜로. 뭐냐면 박용택 선수와 김용달 코치가 같이 있었던 시기에는 성적이 안 좋았어요. 네. 그리고 그 시기의 일화를 통해서 알려진 것만 봐도 엄청 싸웠대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선수와 코치가 이렇게까지 싸울 수 있느냐. 쉽지 않죠? 사실 엄청 이거는 유명한 게 김영달 코치님이랑 싸우는 선수는 무조건 슈퍼스타가 됩니다. 어, 그러니까 이게 참 희한하죠. 자기 얘기를 했던 선수들이죠, 어떻게 보면. 그쵸? 아주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홈런왕이었던 이승엽의 유일하게 대적했던 신정수 선배. 어, 전 아직도 기억나요. 아, 코치님, 저보다 야구 잘하세요? 아니, 그럼 코치님이, 그 김영달 코치님이 그러셨대요. 아니, 그러진 않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저 좀 가만히 냅둬달라. 아, 어떻게 보면 진짜 센 얘기잖아요. 그쵸, 그쵸.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근데 이제 박영태 선배도 이제 그러셨고, 그리고 몇몇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김용달 코치님이 그 열정으로는 제가 봤을 땐 우리나라 코치님 중에 거의 넘버
들어가는, 탑에 들어가는 야구를 진짜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만나서 얘기도 해봤고, 저희 야구장 찾아와서 랩소도에 관해서 저 지금 솔직히 몇 년이 어려요, 제가. 그쵸, 그쵸, 그쵸. 진짜 사실 우리 아버지도 또래신데 저한테 한없이 어린 저에게 와서 랩소도를 배우고 그랬던 그런 열정. 아, 열정 만수로. 저도 그 김영달 코치의 그 용달 매직의 타격 교과서 그 책을 제가 같이 작업을 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 김영달 코치님의 그 사고 넘치는 어마어마한 열정에 대해서 너무 잘 알죠. 근데 이제 저의 지로는 열정이 많은 코치는 무조건 선수를 피곤하게 합니다. 그쵸, 그쵸. 이거는 불문이에요. 열정이 너무 많으면 안 돼요. 열정이 많아도 그걸 감출 수 있어야 돼. 근데 김용달 코치님은 한껏 뽐내셔요. 절대 나쁜 건 아니에요. 뭐 그 정도 열정이 없는 사람이 더 많아요. 사실. 그래서 저는 진짜 근데 대단한 게 대단해요. 사실 대단하신 분이고. 이게 박용택 선수나 혹은 이승엽 혹은 심정수 선수나 뭐 되게 유명한 선수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결국 박용택 선수도 똑같잖아요. 그걸 저는 김용도 코치가 그걸 받아들이는 게 너무 너무 재밌고요. 또 한 그쵸. 가지는 박용택 선수는 공식 석상 시상식이라든지 아니면 사석에 어떤 누가 그런 관련해서 질문하면 항상 자기의 스승은 김영달 코치라는 얘기를 해요. 지나고 이게 나서.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당장의 성과는 나쁠지라도 어느 순간 박용택 선수가 깨달은 거야. 그때 그 얘기. 이게 뭔지 아는 거죠. 그걸 아는 것 자체가 행운이죠, 사실. 모르고 그쵸. 지나가는 게 더 많아요. 그래도 진짜 전 박용택 선수가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네. 보통은 이제 그러고 나면 그냥 내가 나중에 깨달았다고 생각해도 되잖아요. 그렇게 말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걸 계속 김영달 코치를 언급하고 있다라는 게 저는 네. 굉장히 이 선수가 되게 바른 선수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멋있어요. 제가 뭐 친분이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네, 제가 따로 친분은 없고, 저와 친한 선수가 지금 LG에 있는데, 네. 그 선수가 또 박용택 선수를 원체 공경했었고, 아, 그래서 이제 LG에 들어간 김에 막 엄청 이제 막 들러붙었나 봐요. 어, 네,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막 제법 친해지고, 그래서 얘기도 많이 하고 하는데, 얘기를 전에 들으면 정말 멋있더라고요, 보니까. 음, 멋있어, 그냥. 딱 그 멋있음의 상징이에요. 그 제가 원하는 그 선배상. 뭐랄까, 우리가 프로야구 선수라고 생각할 때 뭔가 되게 멋있는 걸 상상을 하잖아요. 네. 이제 그런 모습인 거죠. 바로 그겁니다. 멋있는 프로야구 선수예요. 야, 멋있는 프로야구 선수가 제가 원하는 선배인데, 사실 멋있는 프로야구 선수 몇 명 없거든요. 네. 그냥 이때 시, 재능만 가지고 하는 선수는 그냥 스타고, 슈퍼스타는 박영택이죠. 이때쯤 되면 또 이제 우리 또 대표님께서 항상 그 얘기를 하셨죠. 좋은 사람들 좀 사귀어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하셨죠. 아니죠. 제가 사실 뭐 누구를 함부로 평가하고 이럴 레벨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스타와 슈퍼스타는 분명히 다르다. 아, 예. 스타는 많아요. 그쵸, 그쵸. 슈퍼스타는 하지만 많이 없어요. 저는 그쵸. 감히 얘기하지만 박용택은 슈퍼스타입니다. 스타는 야구만 잘해도 될 수 있지만 슈퍼스타는 야구만 잘한다고 될 수 없다. 이 말과 똑같군요. 바로 그 말이죠. 예. 감히 스타가 되기도 어렵지만 슈퍼스타 되기는 더 어려워요. 그래서 박용택 선배님은 진짜 존경받아 마땅하고 저는 박용택 선배 일화로 예전에 게임을 제가 항상 분석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잘하는 선수들을. 네, 저 선수는 왜 잘해? 약간 이거를. 근데 이제 상대팀 벤치에 있으니까 박용택 선배가 네. 한 게임에 테이크백을 몇 번 할까? 이거를 제가 센 적이 있어요. 제가 주전이 아니니까. 아, 계속 세다가 와 이거는 계속 하더라고 이거는. 무슨 1회부터 9회까지 해. 그래서
야, 저러니까. 그럼 하루에 한 게임이 3시간이라고 했을 때 3시간 동안 테크백을 하면 그걸 매일이잖아요. 그쵸. 그게 쌓였으면 우리가 얘기하는 그 1만 시간의 법칙이 훨씬 넘어가지. 그럼 이 선수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로 김태균 선배도 음, 과연 저거를 몇 번 할까? 제가 이거를 게임 도중에 아직도 기억나. 한 5회까지 세다가 못 세겠다 하면서 그냥 지나갔거든요. 근데 그게 네.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한다면 3시간 못 하죠. 아, 당연하죠. 그거는 병이에요, 병. 그쵸, 그쵸. 네, 병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지금 골프 하면 길거리에서 그냥 막 이런 테크백 하고 막 그러거든요. 이건 병인 거지. 그런 것들이 정말 좋아야 할 수 있고, 이걸 잘하고 싶을 때 나오는 행동이잖아요. 그쵸, 그쵸. 네, 이런 것들은 사실 뭐 하라고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맞아요.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걸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래 3시간 참지. 몇 경기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매 경기마다는 절대 못 해요. 맞아요. 예. 저도 사실 병처럼 그렇게 했었는데, 그게 만약에 제가 좋은 선수가 됐다면, 그런 게 이제 좋은 사례가 됐겠죠. 근데 참 안타까운 건, 지금도 가끔 얘기를 들어보면, 동욱이처럼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이런 얘기가 도나봐. 아이, 야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얘기가 있나 봐요. 아, 근데 안타까워. 박영택 선배 같은 사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예. 어, 사실 제가 저는 그거 하고 싶어요. 사람들은 편한 길을 가고 싶어 해요, 사실. 그쵸. 그거는 낭떠러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술 먹고 뭐 하고 뭐 다 할 거 다 하고 여자 만나고 할 거 다 하는데 야구 잘하는 선수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쵸. 근데 어린 선수들이 그런 선수를 공경해요. 왜냐하면 그 그쵸. 길이 편해 보이거든. 맞아요. 그리고 그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사실 멋있고 쿨해 보이고. 근데 그 길은 낭떠러지라고 저는 감히 얘기해요. 오래 못 가죠, 그렇게는. 올해도 못 갈지언정 그 길의 끝은 정말 참담합니다. 선수로서 잘 안 됐을 때. 그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낭떠러지 길을 걷지 않길. 이제 보는 눈이죠. 어떻게 보면 그거는 세상을 보는 눈인데 그 보는 눈이 좋아야 되는 거죠. 아, 참. 아주 단적인 예로 KT 위즈 유한준 선배가 정말 뭐 술이나 담배나 뭐 이런 것도 절대 안 하고 절대 어떤 이 야구 외에 방해되는 행동은 일절하지 않아요. 음, 어떻게 보면 숨 막히죠. 그쵸. 그래서 주위에서 바라보는 사람이 저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얘기. 감히 저도 저렇게는 못했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저는 선수 때 담배를 폈거든요. 음, 그래서 이 한준 선배가 저한테 조용히 담배 왜 피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스트레스를 따로 풀 것도 없고 술도 안 마시고 그렇다고 뭐 여자를 막 만나고 그러지도 않고 놀지도 않아요. 유일하게 하는 게 담배예요.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음, 근데 한준 선배가 그거에 대해서 별 얘기는 안 했어요. 음. 근데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핑계잖아요. 비겁한 변명이라고 네. 생각했을 수도 있겠네요. 아, 저는 그냥 핑계라고 생각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은 담배를 끊었으니까 음, 핑계 댈 게 없어서 저는 비겁하게 저는 스트레스 풀 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정말 비겁한 놈이었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그, 네. 뭐, 우리 코치님도 이제 반려견을 키우시고 저도 마찬가지고 네. 그리고 저는 그 반려견을 키운 지가 정말 오래됐어요. 네. 그 수십 년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아프고 뭐 무지개 나라를 건너기도 하고 무지개 다리를 건너기도 막 이러는데 그 병원 그 수의사 선생님과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네. 그러면서 알게 된 게 지금 요런 얘기들과 비슷한 게 우리가 항상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과거에 뭐 술, 담배 다 하고 뭐 술을 많이 마시고 그 다음날 등판하고 타격하고 뭐 수많은 전설 같은 얘기들이 있잖아요. 네. 그건 몇몇 전설에 해당되는 얘기지. 보통 선수들이 그렇게 하면 선수 생명 엄청 짧았을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기억을 못할 뿐이거든요. 그렇죠. 제가 그거를 낭떠러지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왜 애견 얘기를 했냐면 제가 한번 의문을 던진 적이 있어요. 그 수의사 선생님한테
아니, 옛날에 있는 개들은, 옛날 개들은 집에서 남은 밥 먹고 그러지 않았냐고. 근데 요즘 개들은 이렇게까지 막 꼭 사료만 먹여야 되고, 뭐만 먹여야 되고, 이렇게까지 관리해 주는데 왜 이렇게 아프냐고 그랬더니, 그 선생, 걔네들은 수명이 5년도 안 됐어요. 그쵸, 맞아요. 수의사 선생님이 현답을 주신 거예요. 그 옛날에 그렇게 키우던 그 강아지들이 몇 살까지 사셨는지 기억하시냐고. 대부분 5년 이하일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어렸을 때 기억에서 잊혀진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강아지들은 관리를 잘 해주니까 보통 작은 강아지들은 한 15년 전후, 더 길게 살면 18년, 20년도 살지만 맞아요. 15년 전후, 그리고 큰 강아지는 10년 그 언저리까지 사는 거지 관리를 안 해주면 안 된다. 그걸 과거에 이랬다고 해서 지금도 그렇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지금 이 얘기랑 똑같은 것 같아요. 바로 그겁니다, 피디님. 아, 맞아요. 진짜. 예, 쓸데없는 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 그쵸, 그쵸. 세상에는 부정적인 얘기죠, 한마디로. 야, 그쵸.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혹은, 야, 뭐, 박용택 선배 예를 들어서 결과가 안 나왔다면, 박용택 선배 보고 분명히 손가락질 했을 거예요, 누군가는. 그쵸.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곁에 두지 않는 게 답입니다. 맞아요. 자기가 가는 길이 맞습니다. 그 길을 가길 저는 바라고 그렇게 가서 멋진 결과를 만든 박영태 선배가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팬이고 나중에 제가 오픈한 삼성동에 있는 야바 베이스볼에 한 번쯤 와주셨으면 참 좋겠네요. 아, 네, 맞아요. 그리고 이게 주변의 조언은 조언일 뿐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결과에 대해서 책임져 주지 않아요. 아까 우리 김동욱 코치가 얘기한 것처럼 그것에 대한 선택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자기가 지는 거예요. 인생이 다 그런 거죠. 우리가 보통 주식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리면 이거 사면 잘 돼. 야, 저거 좋대던데. 야, 내가 아는 사람이. 이건 다 주변의 소음이에요. 맞아요. 내가 주식을 사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지지 않아요.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는 거기 때문에 주변의 소음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세요. 네. 박영택 선배는 그거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러다 보니 정점에 갔죠. 어정쩡하게 선수 생활을 끝낸 스타들 어정쩡하다고 하면 좀 그렇다. 왜냐하면 내가 그 정도 커리어를 못 냈기 때문에 그냥 선수 커리어로 따졌을 때 정점에 올라갔잖아요. 박용태 선배가. 그쵸. 그러니 정점에 간 겁니다. 저는. 맞아요, 맞아요. 정점에 가기에 합당한 사람이고. 예, 저는 그래서 박용태 선배 존경하고 요번 대기록 너무 축하드리고 아무튼 자, 박용태 선배님 얘기는 여기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삼성동의 야바 베이스볼에 꼭 와주십사 하는 얘기였던 걸로 생각되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 얘기로는, 장재영 선수가 이제 키움이랑, 네. 신인 계약금 9억 원에 이제 계약을 하게 됐어요. 어마어마한 계약금을 받았네요, 진짜로. 그쵸. 그리고 이게 역대 신인 계약금 2위입니다. 1위는 한기주 선수였어요. 넘어설 수 없죠, 아무도. 저 10억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코치님과도 뭐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참 안타까운 건,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근데. 어, 이게 고액연봉자가 아마 한 6위 정도까지 있는데 이게 안우진 선수의 6억 그 정도까지가 이제 가장 많이 받은 선수들의 이제 그 계약금인데 참 네. 희한하게도 장지영 선수는 이제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약간 빼고 얘기를 하면 한기주 선수도 그렇게 기대했던 것만큼은 좀 아쉬웠죠. 왜냐면 부상에 계속 시달렸으니까.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계약금이 이제 기아 김진우 선수, 네. 그리고 뭐 윤호솔 선수, 그리고 음, 김명재 선수. 그러니까 이제 이 면면을 보면 어 생각보다 초고액으로 받았다던 선수들이 큰 활약을 못 하게 됐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걸 어떻게 봤냐 하면 프레셔가 너무 많았던 게 아닌가. 그리고 프레셔만큼의 관리를 못 해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프레셔가 많은 건 당연하죠. 돈을 그만큼 받았다는 건
이제 그만한 기대치가 있고 그거의 시선을 받는다는 거니까 그쵸. 그거는 이제 선수가 감당해야 될 부분인데 자 우리나라는 그 시선을 감당해낼 능력을 어렸을 때 키워주지 못해요. 아, 저는 그게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렸을 때 그런 시선을 자꾸 피하게끔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자꾸 주목받고 이러면 야 들어가 있어. 약간 이런 야 가만히 있어. 그쵸. 약간 이런 문화. 예를 들어서 뭐 세레모니도 자꾸 감추고 약간 그쵸. 예, 뭔가를 이런 게 어렸을 때부터 자꾸 이런 시선들을 자꾸 조용히 뒤에서 어딘가에서 자꾸 조용히 뭔가 자꾸 음, 그런 게 있다 보니 빵 세상에 나왔을 때 시장에 나온 거죠. 그렇게 그쵸. 부담감을 느끼는 건 당연한 게 아닐까. 아, 그리고 엄청 저는 부담스러울 것 같긴 해요. 그 실은, 장기영 선수 네. 제가 봤을 땐 진짜 엄청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제가 코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저도 동감하면서 되게 싫었던 게 모든 선수가 겸손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솔직히 그렇잖아요. 누군가는 조금 건방질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그렇죠. 조금 뭐 나댈 수도 있는 거지. 그 사람 성격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그걸 그대로 봐줘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제 모난돌이 정맞는다는 얘기 있잖아요. 네. 이 얘기는 모두가 둥글둥글해져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좀 선수가 하고 싶은 그대로 좀 표현할 수 있게 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도덕적으로나 아니면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이상은 네. 웬만하면 좀 그냥 좀 뒀으면 좋겠어요. 그게 참 어른들이 봤을 때 꼴 보기 싫고 이렇잖아요, 사실. 그쵸? 저도 사실 레슨 하다 보면 그런 선수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선수들의 인생에 있잖아요. 그죠? 나는 이제 어른으로서 할 수 있는 조언까지이죠. 내가 할 그쵸? 수 있는 건. 그 인생에 들어가 가지고 뭐를 해라 뭐 이렇게까지 하는 건 오바죠. 그쵸? 네. 그런 선수들이 살상을 나왔을 때 그걸 당당하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죠. 어른들이 자꾸 막 개입하고 막아주고 예를 들어서 그죠? 그러다 보면 그 선수들 혼자 일어설 힘이 없어요. 저는 장기영 선수가 참 걱정되는 게 올해 시즌 그렇게 좋지 않았잖아요. 그죠? 기대했던 장재영이 아니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뭐 어떤 상태인지는 모르겠지만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그러다 보니 저번에 보니까 볼넷을 계속 주고 제구력에 난조를 보이고 그쵸? 네, 이런 것들이 빨리 본인이 어떤 솔루션을 통해서 심리적이든 기술적이든 전문적인 디테일한 피드백을 받고 그렇게 해서 멋있게 이 계약금 9억에 합당한 신인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돼야 또 우리나라 계약금도 신인 계약금도 높아지고 그쵸? 자꾸 이런 선수들이 잘해야 돼요, 사실. 저희가 이 장지영 선수의 얘기를 갖고 온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지금 코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신인 계약금이 좀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가, 아, 코치나 감독이 혹은 뭐 트레이너가 선의로 이 선수는 우리의 미래 자원이니까 정말 잘해줘야지 라고 하는 케이스는 생각보다 많을 수가 없어요. 네, 왜냐? 다들 오늘만 살고 있잖아요. 특히나 감독이나 선수단은 오늘만 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겨야 되니까. 네, 그러면 이 선수들, 어린 선수들을 잘 관리하게 해주려면 이 선수한테 투자한 금액이 많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메이저리그도 신인 선수의 계약금이 굉장히 늘었거든요. 거의 한 집안을 일으켜 세울 만한 돈이 됐어요. 계약금이.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수십억 원대가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 선수들의 관리를 메이저리그 구단에서도 자연스럽게 잘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한 정말 중요한 상품이기 때문에. 또 그만큼 그 선수들이 그 가격에 해당되는 성적을 내주더라고요. 거의 요즘은 거의 그렇죠. 오차가 많이 없어요. 예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관리를 그만큼 잘해주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만큼 투자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왜 신인 선수의 계약금이 높아져야 되냐는 가장 편하게 말씀드리면 구단에서 그만큼 투자했기 때문에 당연히 관리를 해야지 담당자는 문책당하지 않고 그런 선수를 데려왔는데 한 2, 3년 막 쓰다가 부상당해서 수술하고 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러면은 문책당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린 선수들을 관리해 줄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신인 선수의 계약금이 올라가게 되면. 음,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신인 선수의 계약금이 올라가야 된다라는 말을 오늘 꼭 해드리고 싶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건 진짜 웃긴 얘기인데 내일은 없습니다. 연봉 9억이 많다, 뭐 FA 금액이 좀 적게 받아도 되지 않냐, 다음 기회가 어쩌고, 다 쓸데없는 소리고요. 받을 때 받아야 돼요. 지금 이 순간 받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이고, 절대 지금 좋으면 나중에 구단에서 좀 더 나한테 잘해주겠지. 구단에서 코치 같은 거 할 때 나에게 도움을 주겠지. 됐고요. 지금 많이 받아야 돼요. 지금. 미래는 없습니다. 맞아요. 반대로 생각했을 때 본인들도 회사 들어갈 때 만약에 계약금이라는 게 있어봐요. 그쵸. 최대한 많이 받고 들어가야 돼요, 일단. 왜냐면 또 우리나라는 또 더 그런 게 한 번 팀에 들어가면 거기에 존속해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받을 때 많이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직장인들도 똑같거든요. 그래, 회사와 이렇게 얼굴 붉혀봤자 좋은 거 없지. 막 이런 얘기 하지만 직장인들이 연봉이 가장 많이 올라갈 때가 이직할 때예요. 맞아요. 이직하면 연봉이 많이 올라가는데 여기서 프로야구 선수가 비슷한 건 이직을 하잖아요. 네. 이직을 하면 아무리 용 빼는 재주 있어도 연봉 많이 안 올라요. 음, 사람이 많으니까 거기에 기본 연봉 인상 체계를 따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 평범한 직장인 분들도 당연히 이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많이 받아야 된다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네. 장지영 선수의 9억이라는 계약금, 다른 선수들도 뭐 이의리 선수나 김진욱 선수나 이런 선수들도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선수들도 계약했나요? 아니요, 아직 안 했어요. 이제 앞으로 잠깐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김진욱 선수나 롯데의 김진욱 선수죠. 그리고 기아의 이의리 선수, 그리고 삼성의 이승현 선수, 이 셋 중에 누가 먼저 연봉 계약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게 됐어요. 눈치 싸움인가요? 눈치 싸움이죠. 왜냐하면 그래, 장지용 9억은 알겠어. 음, 그러면 그 다음 타자가 연봉 얼마를 찍느냐에 따라서 그 언저리에서 다 결정이 될 거거든요. 이런 얘기 할 수도 있겠다. 에이전트 있으니까. 그쵸? 사실 뭐 장재영 선수보다 올해 그 선수들이 성적이 더 좋을 거 아니에요. 그쵸? 성적을 들이밀고 이럴 수 있는데 이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충분히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네. 그럴 수 없는 이유. 그러니까 그 정도의 가격을 받을 수 없는 이유를 얘기하자면 장재영 선수는 올해 고등학교 패스트볼 넘버 1인데 그쵸? 네, 그 구속이 149kg였어요. 네. 그리고 IPM이 2200대. 그것 또한 음, 패스트볼에서 거의 넘버 원이었죠. 그쵸? 이 직구 패스트볼이 넘버 원이었고 이거에 대한 메리트. 음, 네. 이거는 사실 이거 가치는 어마어마하거든요. 그쵸, 그쵸. 지금 당장의 성적을 놓고 얘기하면 그거는 정말 최하수 중에 하수죠. 맞아요, 맞아요. 구단들은 뭐 그런 것까지는 뭐 생각 안 할 거라고 저는 당연히 생각하고 미래를 본다면 당연히 장재영 선수 같은 그런 개인 스탯을 보겠죠. 그쵸? 네, 그렇게 아마 이번에 계약을 하게 되면 그 정도의 적정된 가격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선수의 눈치 싸움이 네, 되게 관심을 모으고 있어요. 그겁니다. 저도 궁금하네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뭐, 어쨌든 저희가 항상 우리 코치님이랑 둘이 우리 한 40분에 끊어봅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항상 1시간이 넘긴다는. 야구 얘기는 항상 이렇게 얘기할 게 많죠. 그렇죠. 저는 평생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쨌든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고요.
뭐, 요 정도에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마무리는 항상 또 우리 코치님이 해주시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뭐 우리하고 협동조합에서 지금 저희가 사실 여러 가지 상품도 팔고 있고 그렇지만 사실 야구에 도움되는 장비들 우리가 오늘 얘기했던 주제들 이런 여러 그쵸? 가지 연습 전 워밍업 그리고 뭐 연습할 때 연습을 이 기능을 도와준 도구들 소소하게 미국에서 많이 공수해서 아주 저렴하게 거의 원가에 가까운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그쵸? 사실 이거는 이런 좋은 이런 거 없어요. 제가 봤을 땐 거의 이 정도면 기부예요, 기부. 네, 이거는 사람들이 많이 구입해서 선수들도 좋고 우리 조합도 널리 또 더 번창해서 우리 조합이 더 크고 힘이 세져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진짜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할 수 있게 할 수 있게 그쵸. 제발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아, 네, 오늘 얘기 너무 재밌었고요. 우리 야구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또 다음에 재밌는 이야기를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